아니 저희가 이렇게 정말 친근한 양소영 변호사를 왜 화요초대석에서 굳이 모셨느냐면 최근에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재판을 잘 이끄셨다고 들었어요. 네, 더욱이 의미 있는 네. 결과까지 나왔다면서요. 이게 그 영어 발음이 좀 어려워요. Bad Fathers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저희 나쁜 이제 아빠들인가요? 네, 나쁜 아빠들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육비를 안 주는 분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양육비는 뭐 안 받는 거 아니야? 뭐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는데 이 미지급자들을 명단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을 네. 해서 2018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명단이 올라간 사람들이 이 여기 신상을 공개한 제보자들과 그다음에 사이트 운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그 사이트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도움을 네.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형사처벌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양육 미지급자들이 안 줘도 되는구나. 그렇겠네요. 내 신상은 네. 보호받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형사사건에 또 도움을 드리기로 했고요. 와. 저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12명의 제가 어벤져스 변호인단이라고 했는데 네. 예, 그분들이 모여서 도와드렸는데 다행히 이거를 좀 이슈를 알리는 것이 저희들은 사실은 목적이었어요. 또 유죄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서 배심원들 전원이 무죄 의견을 주셔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뉴스로 확인하겠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400여 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 이곳에서 신상 공개를 돕던 구본창 씨는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약식 기소가 됐지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국민 참여 재판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뉴스에도 보도될 만한 어떻게 보면 좀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죠. 네, 아무리 그래도 저 신상을 공개하면은 명예훼손 뭐 이런 거 틀고 네. 글쎄 따지고 보면 네. 예, 신상이라는 저희가- 게 뭐 얼굴, 얼굴 사진, 그다음에 네. 연락처가 있는 경우, 뭐 직장이 있는 우와. 경우, 뭐 네.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형법상으로 보면 현행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인 경우에도 이렇게 인적사항 등이 공개가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 사건에서 이제 변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 자체를 아동 학대로 보고 이거 자체를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처벌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둔갑이 돼서 이제 고소를 해서 보호해달라는 재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이트 자체가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알려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아하. 이와 관련해서 입법 활동들을 했었다는 것이 사실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명예훼손을 하고 싶었다면 그 사진 밑에 막 뭐라고 막 적었겠죠. 비방도 하고. 비방의 글을 적거나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분노를 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들만. 객관적인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인정받아서 근데 사실 네. 이런 사이트가 없었으면 그 나쁜 아빠들이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줄 미처 네. 몰랐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위자료 이런 거는 네. 뭐 정말 미워서 주기 싫을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 낳은 자기의 자녀의 양육비를 그런 주지 거죠. 않는 네. 아빠들이 그렇게 많나요? 실제로 이제 그 통계로 나온 수치 자체가 80% 정도 못 받고 있고요. 80%요? 네, 일부 미지급 받는 경우까지 포함을 해보면 사실은 일부 미지급도 저는 미지급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부분적으로만 하거든요. 지급한다는 부분적으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네, 50만 원인데 30만 원 주거나 100만 원 주거나 80만 원 주면 어허. 애들한테 너는 이번에 돈이 안 들었으니까 너 새끼 먹지 말고 두 끼만 먹어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우리 병원에 갈 거를 너 다음 달에 가 그럴 수 있는 네. 거냐.
있느냐라고 아니죠. 하면 이것까지 미지급을 보면 사실 90번수 넘게 못 받고 있다고 봐야 아니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이혼 네.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혼율로 뭐 세계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 현상인데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정들에 대한 대책은 국가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도들을 많이 뒷받침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그럼 대략 양육비는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되고 지급이 되나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연봉 기준으로 해서 0원부터 1,000만 원까지 기준으로 구간별로 그러니까 매달? 예, 나눠 놓고요. 아이 그 나이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 테이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법원 홈페이지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저 요새는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시작을 해서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부모의 수익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아빠들에게 막 네. 200만 원을 내라, 300만 원을 내라 이러는 건 그거는 아니다는 아니고요. 거죠. 형편에 맞게 아이 나이에 따라서 네. 그렇게 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너는 이혼을 하는데 남자는 지금 수입이 얼마니까 얼마 정도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내라 이런 당연히 네. 내라. 난 네. 거죠. 근데 네, 그 돈을 네. 안 낸다라는 거죠. 네. 나쁜 사람들이네. 근데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이걸 왜 우리가 신상 공개를 해야 하느냐? 안 되면 법적으로 좀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게 못 되다 보니까 강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육비의 경우에 이제 제일 심한 조치가 감치라는 거거든요. 감치. 네, 그래서 재판을 가면은 이제 판사가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치할게요. 그렇게 감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법정 구속처럼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법정에 나와야 이걸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데려다 번째. 놔야.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자들 대부분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이 감치를 하더라도 이게 효력이 3개월밖에 안 돼요. 명령 자체가. 그러니까 3개월만 잘 피해 다니면 이게 이제 효력이 없는 종이 쪽지가 돼버리고 이거 갖고 다시 감치를 해달라고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기 때문에 한 번 했으니까 안 된다.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죠. 아니 유럽 같은 데서는요 이혼을 하려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이게 따라다닌대요 돈이. 네. 그 월급에서 네, 네, 네. 옮겨도 또 거기 가서 네. 뛰는 거고 내가 하여튼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은 돈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혼을 못 한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부채 차압하듯이 네. 월급에서 이렇게 바로 떼가도록 제도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압류하는 순서 자체가 일반 채권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좀 우선시해주면 이게 먼저 빠져나오고 다른 채권자들이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만약에 양육비 이거에서 그 회사에 직접 지급을 구하려고 해도 다른 채권자들을 다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돈을 먼저 받아올 수가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들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머리를 써서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심지어 의사들도 자기 그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개업을 했다가 안 해버려요. 아, 그래요? 아니 양육비를 안 주기 네, 위해서? 뭐 고위 뭐 변호사, 의사, 뭐 유명인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뭐 돈을 줄 수 내는, 없는 상황에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고의로 일부러 네. 안 주는 아빠들을 버티면서. 공개한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법원에 감액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감액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이트에 그야말로. 올려가지고 도움은 좀 받아요? 실질적으로 100명 이상이 도움을 받았고요. 네.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나 이제 돈 줄게 연락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유. 이걸 뭐 다행이라고 예, 봐야 네, 하는지 네. 아니 진즉 줄 수 있으면 진즉 줬으면 좋은 그러니까요. 걸. 그 심각성을 사실은 알리게 돼서 이 사건으로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 양육비는 이제 줘야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죠. 국민들이 인식을. 인식을 했다는 것이 가장 우리 큰 양성 의미가 있을 것 변호사님 참 같습니다. 변호사 인생에서 큰 일을 네.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 양육비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좀 오래 전부터였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2015년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바람 피우는 남편이 과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할 수 없다는 측에 서서 변론을 했습니다. 유책주의가 유책주의. 유죄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바람을 피우는데 이혼을 못 해요. 심지어 바람 피우는 그 상간녀가 막 연락을 합니다. 너는 바보 아니냐? 넌 이혼도 못 해? 근데 이혼을 못한 이유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거.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네. 생활비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양육비가. 그런데 이런 부인에게 이게 파탄주의라고 이혼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양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는데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80%나 못 받고 있다는 거는 거의 다 못 받고 있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